양배추와 무심코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브라보 건강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올리브, 요구르트와 함께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식품의 하나인 양배추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양배추 많이들 드시지요? 저렴한 가격 대비 뛰어난 건강 효능으로 꾸준히 사랑받는 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일찍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양배추를 질환 치료나 면역력 강화를 위한 약으로 복용했다고 하고 18세기 유럽에서는 괴혈병 치료에 양배추를 처방했다고 할 만큼 양배추의 건강 효능은 오래전부터 입증되어 왔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C, 비타민 K, 비타민 U, 칼슘, 칼륨, 식이섬유, 엽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영양소들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뼈와 치아를 건강하게 하고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항염증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만성 염증을 줄여주며 심혈관 질환과 암, 치매와 같은 질병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그 외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양배추를 인간을 밝고 원기 있게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채소라고 언급할 정도로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우수한 효능을 자랑합니다. 양배추 여러모로 건강에 참 좋은 채소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건강에 좋은 양배추라 하더라도 궁합이 맞지 않는 식품과 함께 드시거나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섭취할 경우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양배추 섭취법과 건강 점수를 올리는 양배추 섭취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양배추의 좋은 성분을 제대로 섭취하기 위한 다양한 팁도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변 지인분들께도 건강정보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도 행복 주시면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 같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브라보 건강 라이프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튼튼하고 건강한 정보만 전달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우유입니다. 어라, 무슨 소리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양배추와 우유는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같이 먹는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조합이지요. 오히려 효과를 증대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정 질환이 있으시거나 과잉 섭취 시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집중! 이런 분들은 양배추와 우유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우선 평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양배추와 우유에는 각각 프록탄과 프록탄올리고당 그리고 유당이라는 포드맵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드맵이란 올리고당, 이당, 단당, 폴리올의 약자인데요.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발효되기 쉬운 탄수화물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 포드맵은 장 기능이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섭취한다고 해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이 무력해서 연동운동이 잘 안되거나 반대로 장이 너무 예민해져 있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섭취할 경우 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발효되거나 분해되지 않은 채 그대로 대장을 통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 장내에서 가스가 차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고 장운동을 자극해 복통, 설사를 일으키게 되지요. 따라서 평소 장 트러블이 잦은 분들이라면 포드맵이 높은 양배추와 우유를 같이 드시는 것은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고구마, 당근, 매실, 생강, 마, 유산균 등과 같은 포드맵이 낮은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식품은 장내 환경과 장 기능을 개선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특효이니 기억해 두셨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우유를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골다공증을 악화시킨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우유를 많이 먹는 나라에서
골절이 더 많이 발생하는 현상, 그리고 칼슘을 많이 먹는 나라에서 오히려 골절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이른바 칼슘의 역설을 홈페이지에서도 언급할 정도인데요. 골다공증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질환으로 우리 몸속의 혈액이 산성화되면 그걸 정화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으로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가스를 발생시키고 위장을 자극합니다. 이때 위에서 산이 많이 분비되고 혈액의 산성도를 높이게 됩니다. 또한 pH 수치가 산성에 가까운 우유 역시 위를 자극해 위산을 많이 분비하게 만들어 양배추와 마찬가지로 혈액의 산성도를 높이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혈액의 산성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혈액의 pH 균형이 잘 조절되지 않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혈액의 산성도를 높이는 식품을 섭취하게 될 경우 뼛속에 칼슘이 소모되는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골다공증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양배추와 우유를 같이 드시는 것은 혈액의 산성도를 과다하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드시더라도 4시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유 대신에 알칼리성 식품인 오이, 사과, 시금치, 아몬드와 같은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들은 혈액의 산성도를 낮추고 해독작용을 하고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다음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요오드 결핍증이 있는 분들이신데요. 양파와 우유에는 공통적으로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고이트로겐은 체내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온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고이트로겐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요오드가 필요한 양보다 적게 흡수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로 필요한 미네랄인데 요오드의 흡수가 방해되면 갑상선은 충분한 양의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양파와 우유를 함께 먹을 경우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해 요오드 결핍을 일으키는데요. 이 요오드 결핍 역시 지속될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요오드 결핍이 있는 사람은 양파와 우유를 함께 먹거나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해산물, 조개류, 견과류, 콩류, 채소 등과 같이 요오드와 셀레늄 등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미네랄을 공급해주는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요오드 결핍이 심화되지 않도록 양배추 1일 섭취량을 50g 이하로 제한하시고 또한 양배추를 찌면 고이트로겐이 3분의 2가량 줄어들고 끓는 물에 30분간 데쳤을 때는 약 90%가 없어지기 때문에 양배추를 생으로 먹기보다는 열을 가해 먹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암이나 치매를 관리하고 있으신 분들인데요. 앞서 양배추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갑상선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갑상선 기능 장애는 암과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소화 과정에서 티오시아네이트라는 화합물로 분해되어 혈액에 흡수됩니다. 티오시아네이트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한 요오드를 경쟁적으로 점유하거나 배출시키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갑상선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에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필수적인 원소인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요오드의 과다 섭취 또한 갑상선의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배추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티오시아네이트와 요오드의 상호작용으로 갑상선 기능에 장애가 생겨 암과 치매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과량 섭취하거나 갑상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적절한 양과 시간에 섭취하면 건강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배추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면 됩니다. 두 번째,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고혈압약과 아스피린입니다.
양배추에는 혈소판을 활성화해서 지혈작용을 돕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 멍이 자주 들거나 조금만 피곤하면 잇몸에 피가 나고 눈에 핏줄도 잘 터지고 소변에서 혈뇨가 보이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비타민 K가 풍부한 양배추를 먹으면 뇌출혈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피가 자꾸 엉겨서 혈전이 생기고 이로 인해 중풍이나 심혈관 질환까지 생겼던 분들의 경우 대부분 비타민 K와 반대 작용을 하는 혈전 용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실 텐데요. 이들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감소시켜 혈액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혈전 용해제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으로 혈액의 점도를 세심하게 조절해야 하는 사람들이 양배추를 과잉 섭취하게 되면 항응고 효과가 감소하거나 상쇄될 수 있어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평소에 드시는 의약품 중에 와파린 계통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의사나 약사와 복용 여부를 충분히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조합은 바로 양배추와 사과를 같이 드시는 건데요. 양배추와 사과에는 각각 설포라판과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 둘은 혈액 속에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또 배추와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 C, K, U 등의 항산화 성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혈관 손상을 막아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간편하게 양배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찌거나 익힌 양배추를 갈아 드시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당근을 함께 갈아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당근이 혈액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관 속 흐름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근 속에 강력한 비타민C 분해 효소인 아스코르비나제가 양배추와 사과의 비타민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식초나 레몬즙을 약간 첨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양배추 특유의 유기질 유황 성분도 중화시켜 준다고 하니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배추를 건강하게 먹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배추를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좋습니다. 신선한 양배추를 고르세요. 신선한 양배추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맛이 좋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양배추는 영양소의 손실이 크고 맛 또한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배추를 사거나 먹을 때는 신선한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양배추는 잎이 꽉 차고 탱탱하며 색깔이 밝고 광택이 있습니다. 반면 오래된 양배추는 잎이 시들고 축 처지며 색깔이 변하고 물러집니다. 다음으로 잘 씻어서 먹어야 합니다. 양배추는 잎 사이에 흙이나 벌레, 농약 등의 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물질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배추를 먹기 전에는 잘 씻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배추를 씻을 때는 잎을 하나씩 분리하고 찬물에 여러 번 헹구어야 합니다. 특히 김치를 만들 때는 소금물에 담가서 살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조리해야 합니다. 양배추를 조리할 때는 적절한 방법으로 조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양배추는 고온이나 오랜 시간에 걸쳐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맛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양배추는 신선하게 먹거나 살짝 볶거나 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배추는 발효시키면 유산균과 비타민, B12 등의 영양소가 생성되고 글루코시놀레이트의 활성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으로 만들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양배추 섭취법과 건강 점수를 올리는 양배추 섭취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양배추와 우유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골다공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암이나 치매 등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혈압약과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시라면 양배추와 같이 드시는 것은 약물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신선한 양배추를 잘 골라 이물질을 깨끗이 잘 씻고
생으로 먹거나 살짝 볶거나 찜으로 드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정리 깔끔하게 되셨나요?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건강해질 일만 남으신 겁니다. 몸에 좋은 양배추,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잘 조리해서 드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브라보 건강 라이프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소개 많이 해주시고 모두가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건강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